안녕하세요. 작은 블랙스완입니다. 오늘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40대 피해야 하는 6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데 중요하면서도 알면서도 참 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자녀 교육 비용, 사교육 비용을 줄이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이제 에피소드를 만들 건데 앞으로는 이제 4차 산업, 인공지능이 이제 계속 발전할 세상이 되거든요. 그럼 기존 산업하고는 다른 산업이 되고 생활 방식 모든 게 바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공부 방식이 정답이 아닌 세상이 될 거라는 거는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시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예전에 공부 잘했던 사람들이 성공했던 직업들이 정말 많았죠. 뭐 회계사라든지 세무사, 변호사, 판검사 등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정말 잘할 수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데 이제 4차 산업, 인공지능이 되면서부터는 세상이 정말 바뀌죠. 인공지능이 되면서부터는 뭐라 그럴까? 인공지능을 못하는 거, 창의적인 사람만이 고부가가치 산업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누구도 예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기존 교육을 통해서는 창의적인 사람이 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회계사라든지 특히 외국에서는 정말 심한데 변호사라든지 직업의 수요가 아마 급감할 겁니다. 왜냐하면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는 인공지능이 AI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거든요. 인공지능은 데이터만 있으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는 거의 빠르고 정확하게 훨씬 잘 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하나 빼먹었지만 의사라는 직업도 아마 인공지능이 되면서부터 정말 많이 감소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럴 바에는 그래서 아이들한테 자녀 교육 비용을 그러니까 사교육 비용 기존 그러니까 자녀 교육 비용을 아예 줄이십시오. 아예 그럼 그게 더 낫습니다. 자녀 교육 비용을 줄이고 다른 곳에 자녀들이 이제 공부 말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곳에 더 투자를 하는 게 더 맞다고 하는데 이 이제 4차 산업 대비해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는 제가 경험한 거라든지 이런 걸 좀 종합을 해서 다른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리겠고 여기서는 40대 자녀 교육 비용에다가 돈을 쓰지 마십시오. 너무 많은 돈을. 그리고 공부는 인터넷을 이용하십시오. 칸이라는 데가 있는데 KHAN일 겁니다. 아마 구글 검색하면 나오는데 칸이라고 유튜브에서 무료로 공부를 알려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아시는 분은 알죠. MIT 교육과정도 이미 인터넷에 무료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데 학벌이 없어도 새로운 걸 만들어내면 그 가치를 인정받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꼭 학벌을 따기 위해서 대학을 가나 아니면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바뀌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정말 많은 공부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민연금만 의지하지 말한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진짜 최소 은퇴 자금이 됩니다. 국민연금만 꾸준히 넣고 있다 그래서 노후를 안정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정말 힘들 것이고 앞으로 제가 그러니까 제 의견인데 저는 강력하게 저장하는데 건강보험료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령 인구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연금 받은 돈으로 노후에 건강보험 내면 아마 딱 맞게 되지 않을까. 20년, 10년, 20년이라고 좀 되게 긍정적으로 썼는데 10년, 10년, 20년.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어쩔 수 없이 내려갈 수밖에 없고 건강보험료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왜 국민연금은 젊은 세대가 줄어들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낼 수 있는 세대가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이제 예전처럼 막 8%, 5% 넘기, 3% 넘기도 힘든 세상이 되고 있고 건강보험료는 거꾸로 젊은 세대가 저출산 영향으로 고령화 영향으로 노인들이 많아짐으로써 건강보험료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국민연금에만 의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국민연금 이외에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사교육비, 자녀 양육 비용을 줄여서 그 돈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10년, 20년 투자를 해서 그거를 노후에 쓸 수 있도록 이제 그런 플랜을 짜셔야 됩니다. 이제 장기 투자라는 에피소드를 만들 예정인데 거기서 이제 장기 투자에 대한
제가 경험했던 거라든지 앞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 하여튼 여기서 핵심은 국민연금만 의지하지 마라. 그렇다고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건 절대 권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사보험에다가 그냥 따로 연금을 든다. 저는 그것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는 안 하고 있고 안 합니다. 저는 그럴 바에는 직접 제가 투자를 합니다. 그 돈을 가지고. 그렇다고 다른 뭐 일반적으로 말하는 뭐 S생명 뭐 이런 데다가 돈을 넣어라. 연금보험을 저축하라. 그건 아닙니다. 저는 그건 하지 마시고 다른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충분하게 투자하지 않는 상황인데 40대쯤 되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겁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수입이 많을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회사에서도 뭐 과장, 차장, 부장쯤 하고 계시고 자영업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도 최소 10년, 15년을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수입이 가장 많을 상황인데 여기에 그 상황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일정 부분 저는 한 30% 정도는 수입의 30%를 투자하시기를 말씀드리는데 그거를 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 자녀 사교육 비용에다가 한 250만 원, 300만 원씩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원 비용으로 300만 원을 쓰시더라고요. 거의 한 달에. 그러니까 더 작게 쓰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제 주변을 이게 일반화의 오류이긴 한데 그리고 다른 다른 분들의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돌아다녀 보더라도 약 300만 원 정도를 쓰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큰 돈을 자녀 양육 비용에 쓰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이거는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많이 쓰시는 분들일 수도 있고 뭐 많이 쓰시는 분들은 500만 원, 1000만 원 하던데 저는 놀랐습니다. 그리고 집을 구매를 하셔서 거의 대출 원리금 상환하고 돈을 다 쓰시고 계시고 그리고 아마 대부분 중형 자동차 사실 것 같은데 아마 소나타라든지 뭐 SUV도 많이 타시고 이럴 텐데 진짜 자동차는 제가 30대한테서 가장 먼저 했던 말이 자동차 사지 말라는 것처럼 40대고 40대 다 자동차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렌트하시고 자동차 파시는 것도 고려하십시오. 저 자동차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서울이나 대도시에 산다면 대중교통으로 충분하고 자동차는 팔고 자전거를 사십시오. 건강도 잡고 뭐 비용도 확실하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생활비 지출 1년에 여러 번 해외여행 가시고 명품 쓰시는 분들이 주변에 꽤 있더라고요.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명품을 입는다고 자기 자신의 가치가 올라가질 않습니다. 절대. 전 30대에서도 얘기했듯이 명품을 살 돈으로 아예 명품을 만드는 회사 주식을 사십시오. 그리고 해외여행도 한번 고려를 하십시오. 해외여행을 그러니까 경험을 쌓으러 간다 뭐 이런 거라면 정말 좋을 텐데 그냥 단순히 과시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는 좀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보험료에 대해서도 보험은 절대 투자가 아닙니다. 보험을 투자 상품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보험은 절대 향후에 자산으로서 투자로서 가치를 돌려받기가 정말 어려운 상품입니다. 영업비용이 그러니까 최소라기는 표현보다는 한 일반적으로 한 20% 정도의 영업비용이 들어갑니다. 보험 상품에는 일반적으로 20%가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쉽게 말해서 100만 원을 내가 보험료를 낸다 그러면 80만 원만 이 보험료가 차곡차곡 쌓이는 거고 나머지 20만 원은 영업비용 관리비용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수수료가 생각보다 가장 높은 겁니다. 그래서 보험도 진짜 저는 그러니까 보험을 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환급을 안 받는 진짜 보험만 받는 그런 걸로 아무리 해서 3에서 5만 원 정도의 지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손보험이라 그러나요? 그런 거를 들으라는 거지. 그 외에 투자 상품으로서의 보험을 드시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합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그런 보험 상품은 드시지 마시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그렇게 가이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명품 앞에서 했더니 명품 가방 사는 대신 명품 회사 주식을 사십시오. 만약에 꼭 그렇게 뭔가를 사고 싶다 그러면은 보험은 절대로 투자 자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글 검색이라든지 한번 확인하십시오. 내가 내는 보험을 만약에 2, 30만 원 들고 있다 그러면 그 보험 중에 어느 정도나 영업비용으로 나가고 있는지를 좀 꼭 확인을 하십시오. 그리고 저축 또는 부동산만 투자하면 안 되십니다. 대부분인데 저축 또는 부동산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40대부터는, 그러니까 30대부터 이제 경험을 쌓고 40대부터는 저축 이외에 투자하는 거를 만드셔야 됩니다. 대부분 두려움 아니면 손실을 봤던 여러 사람들, 특히 뉴스에서 정말 많이 나오죠. 급락해서 뭐 망했다라는 얘기. 근데 투자를 할 때 뭐랄까, 주식 투자하고 채권 투자하고 이렇게 나눠서 분산을 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가 수익률도 어느 정도 나오면서 경제 위기가 발생했다든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방어도 어느 정도 되거든요. 오히려 경제 위기가 됐을 때 거기서 기회를 찾아서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고, 경제도 하나의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거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반복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경제 성장을 보면 꼭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장기적으로는 올라는 가는데 이런 식으로 경제 성장이 내려갈 때가 있고 올라갈 때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사이클적으로 올라가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이 사이클이 10년 정도 됩니다. 이 사이클을 일반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저축 또는 부동산만 투자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주장하는데, 미국처럼 저희는 부동산 보유세를 계속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가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또 좀 저는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가장 큰 거는 그러니까 수치로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빠르게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 기억으로는 40만 명이었던 그러니까 한 해 출산율이 30만 명으로 떨어지는데 10만 명이 떨어지는데, 이게 불과 2, 3년 만에,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 2, 3년 만에 출산율이 10만 명이나 줄어들었고, 올해 골든 크로스가 발생한다 그러더라고요. 2020년에. 좋은 골든 크로스면 좋은데, 이 2020년에 발생하는 골든 크로스가 무엇이냐면 사망률이 출산율을 이제 넘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출산 영향으로 10년, 20년 후에 젊은 사람들이 이제 집을 사줘야지만 기존에 이제 집들이 이제 가치가 오를 텐데 수요가 꺾이기 때문에 미래 수요가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은 저는 긍정적으로나 밝게 보진 않습니다. 저축은 저금리 아닙니까? 저금리 상황이, 이 저금리를 탈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왔거든요. 금리를 올리면 또 기존에 이제 문제가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기존에 대출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많은데 또 금리를 올리면 부동산에 영향이 있고, 그래서 저금리 상황은 꾸준하게 가기 때문에 저축과 부동산 투자는 그렇게 좀 제 관점에서는 밝은 미래가 있지는 않습니다. 가장 하고 싶은 말인데요. 은행은 저축에 대해 여러분들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습니다. 그 돈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수수료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DLS 사태 나오지 않았습니까? DLS, DLF. 참, 전 국민 많은 사람들을 이게 다 저축이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정말 절대 저는 투자를 하면서 하지 말라는 게 있는데, 선물 옵션이거든요. 옵션하고 선물에 대한 투자를 시켰으니 정말 은행은 정말 수수료만 생각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라임 뭐 펀드 사태도 말씀했듯이 정말 선물 옵션에 대한 투자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제가 하고 싶은 말도 맞는데, 제가 워렌 버핏을 공부를 했는데 워렌 버핏도 선물 옵션에 대한 얘기는 하질 않습니다. 그거는 진짜로 투자가 아니라 투기에 가깝거든요. 선물 옵션에 대한 거는 제가 왜 그게 투기에 가까운지에 대한 거는 따로 만들 건데, 진짜 선물 옵션은 투기입니다. 이건 미래를 알 수 없는데 미래에 대해서 주사위 던지기, 동전 던지기 하고 저는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투자라면 그 가치를 계속 향상시켜야 되는데, 선물 옵션에서는 서로 이제 돈을 모아서 그 돈에서 서로 돈을 따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말 선물 옵션을 하시면 안 됩니다. 부동산 불패에 대해서는
특정 지역에서만 이제 부동산이 잘 될 거라고 보거든요. 특정 지역에서만. 이거의 예는 일본입니다. 일본도 특정 지역에서만 부동산 가격이 이제 좀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그 외의 지역은 저출산 영향으로 빈집도 많고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일본을 따라간다는 게 저의 거의 제의 확실한 주장이거든요. 일본을 보면 우리나라 부동산이 보인다고. 그럼 우리나라 그럼 특정 지역에서만 오는데 특정 지역은 지금도 너무 많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따로 투자할 시기는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이제 그래서 대출을 받아야 되고 또 그럼 대출 원리금을 갚아야 되고 근데 그 시간과 노력을 저는 다른 곳에 투자하고 부동산 말고 다른 곳으로 집중을 하자. 이게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저는 저 자신부터 말하면 저는 좀 건강 관리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험료 지출할 돈을 건강하는 데 쓰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자전거도 좀 비싼 거 샀고 자전거가 집에 세 대 있습니다. 집에서 타는 자전거를 정말 좋아해서요. 그리고 밖에서 나가서 타는 자전거도 두 대가 더 있고 그래서 총 자전거가 세 대고 자동차는 없는데 자전거는 세 대 있습니다. 30대가 아닙니다. 꾸준한 운동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일주일에 3번 1시간씩 저는 이걸 꼭 지키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 이런 자기한테 맞는 운동을 찾으셔서 하고 저한테 물어보면 전 자전거 타시라고 추천을 합니다. 달리기가 더 좋긴 하는데 이제 45 되니까 이제 달리기가 솔직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는데 그리고 자동차가 없기 때문에 걷는 거는 꾸준하게 걷기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대중교통을 타러 가야 되니까. 그래서 건강관리 꾸준하게 하셔야 됩니다. 건강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고 젊지 않고 그래서 40대에 건강관리 안 하면 한 번에 훅 갈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진짜 이렇게 한 번에 진짜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40대인데 40대 초반도 있고 중후반도 있고 근데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진짜 운동밖에 없습니다.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 공포에 팔지 말라거든요. 저는 경제신문을 안 봅니다. 안 볼 수는 없죠. 이거는 좀 거짓말이긴 한데 안 보는 게 아니라 경제신문의 기사를 사실에 대해서만 이제 보지 공포를 조장하거든요. 이제 경제신문을 보면 또 자기네 의지가 있고 그래서 경제신문을 진짜 참고만 하셔야지 이걸 진짜 경제신문에 휘둘리면 안 되신다는 건데 경제신문 그래서 보지 마라. 가능하면 보지 마세요. 아예 직접 그 숫자만 보고 말지. 그리고 제가 앞에서 다른 것도 있지만 급락이 있으면 급등이 있습니다. 꼭. 그래서 급락한 거에 대해서 리먼 브로더스 사태라든지 뭐 이럴 때 보면 진짜 우리 이런 코스피 주가 지수라든지 S&P 주가 지수를 보면 저는 미국 주식을 주로 투자하는데 코스피보다 S&P 500이었을 때 S&P 500이 약 리먼 브로더스 2008년 그 사태 전에 한 약 1500 정도 했습니다. 이게 아마 750, 800까지 떨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절반이 떨어진 거죠. 쉽게 생각해서 800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때 정말 급락이 떨어졌죠. 급락. 이때 많은 분들이 아마 공포에 팔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해인가 1년 만에 다시 복구를 했습니다. 1년 후에. 제 기억으로는 제가 이건 차트를 보고 이전 차트에서 하도 말씀드릴 텐데 1, 2년 안에 복구를 합니다. 이거는 급락이 있으면. 그리고 S&P 500은 정말 가치 주고 정말 좋은 회사들만 모아놓은 500개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들이 망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S&P 500에 들어가 있는 회사들이 망하면 미국이 망하고 전 세계가 다 망한 거다. 그러니까 공포에 팔지 말라라는 거를 꼭 기억해 두시고 이거의 대응은 역사가 증명을 한다. 그래서 10년 이상 장기 투자하면 대부분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참으십시오. 오히려 급락을 했을 때 좋은 투자 기회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십시오. 이건 제가 이런 멋진 말을 했으면 좋겠는데 워렌 버핏이 합니다. 저의 스승은 진짜 워렌 버핏인데 참 한 번이라도 만나 뵙고 싶은데 그분이 안 만나주죠 저를. 그러니까 10년 이상 장기 투자하면 IMF 사태 무섭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할 텐데 그러려면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모든 주식이 다 그런 게 아니라 가치주고 우량주만 그럽니다. 여러분들 가치주나 우량주에 대해서만 투자를 해야지 진짜 그렇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는 투자하지 않으셔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예. 진짜. 하여튼 10년 이상 장기 투자하면 진짜 IMF 사태 무섭지 않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하면 자녀 양육 비용, 사교육 비용 등을 하여튼 줄이시고 국민연금만 너무 믿지 마시고요. 과다한 지출은 줄이시고 과다한 지출을 줄이시고 그 돈을 아껴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축과 부동산만 했기 때문에 나는 뭐 노후 걱정 없다, 안정적인 자산. 그거는 저축률은 우리나라라고 일본이나 유럽에서 했듯이 마이너스 금리 안 될 거라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이너스 금리가 됐을 때라든지 그리고 부동산 무조건 부동산 불패 세상 일은 모르거든요. 보유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는 진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고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꼭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를 하셨다 그러면 올 수밖에 없거든요. 필연적이거든요. 급락하는 경우가 발생할 테고 위기가 올 텐데 그때 팔지 마시고 가치주, 우량주를 믿고 쭉 가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제 유튜브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도 뭐 사람이기 때문에 틀리거나 잘못 말씀드린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메일 주시고 그리고 이 영상 참고 부탁드리고 결국엔 투자는 여러분들 스스로 하기 때문에 책임은 여러분들에 드리는데 그래도 저는 이게 좋은 내용이고 제가 경험했던 거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참고해 주시고 항상 행복하세요.